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륜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네, 나날이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이륜농구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간절합니다.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러실까요? 꿈까지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NBA가 주력이지만 예. 항상 하는 얘기, 한국 농구의 지나칠 수 없는 주제.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저희가 사실은 꼭 한국 농구를 해야겠다, 매주 다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데 매주 뭔가 나와요. 네. 그리고 되게 뭐랄까요, 시청자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예, 뭐 이번에 뭐 KBL은 좀 잠잠하나 싶었더니만 여자농구 국가대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올림픽 티켓을 땄는데 살짝 난리가 났어요. 살짝이 아니지 그냥 난리가 났어요. 엄청 난리 났죠. 그 문규볼이라는 또 이렇게 신조어. NBA엔 뭐 오리볼이 있다면 우리 여자농구엔 문규볼이 있다. 문규볼이 있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이번에 이제 여자농구 대표팀이 올림픽 최종 예선 이제 마지막 대회를 치르고 왔는데 4개 팀 중에 3위 안에만 들어가면은 조별 그렇죠. 예선 그러면 이제 올림픽 티켓을 따내는 그런 네. 대회였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 영국, 스페인 이 세 팀과 한 조가 됐는데 네. 사실 뭐 스페인은 워낙 강호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또 첫 경기였어요. 하필이면 네. 먼 거리 이동해서 가는데 잘하더라. 예. 그렇죠. 네. 예,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사실 승리를 기대했던 상대는 아니고 그렇죠. 중국, 영국 중에 한 팀 무조건 잡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당연히 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네. 이번 최종 예선을 맞이했는데 두 번째 경기 영국전. 영국전에서 정말 저는 나름 농구 많이 봤다고 자부합니다. 예, 살면서 농구 네. 나름 많이 봤어요. 나름 많이 봤는데 이런 선수 로테이션은 처음 봤습니다. 축구인 줄 알았어요. 축구도 이렇게 나네요. 6명의 선수가 40분을 소화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3명은 정말 아예 1초도 쉬지 않고 다 뛰었습니다. 풀타임 뛰었습니다. 그들이 쉴 수 있었던 시간은 작전 타임과 하프 타임과 쿼터 중간의 타임, 예, 그리고 한 번씩 자유투 던질 때, 이럴 때밖에 못 쉬었습니다. 무슨 예. 이런 농구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이 게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영국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올림픽 티켓을 그럼요. 따야 되고 예. 그 실제로 성공을 했다?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영국을 이기면서 우여곡절 끝에 1승 2패로 따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따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 경기 중국전에서 100대 60으로 4점 차로 대패를 했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영국전에서 사실 강희슬, 김단비 이런 선수들이 저는 그 선수들이 리그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엄청 석점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대폭발했어요. 두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3쿼터까지. 그래가지고 거의 가비지 비슷한 분위기가 났는데 40분 풀타임을 뛰면서 주전 선수들이 발이 안 떨어지니까 영국이 그때부터 야금야금 추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점 차까지 몰려요. 예. 진짜 위험했죠. 그 상태에서 코칭 스태프가 얘기한 게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리고 겨우 승리를 갖다 거뒀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력으로 40분 풀타임 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왜 이렇게 근데 우울한 표정을 지으세요? 아니, 너무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걸 외면으로 표출을 하라고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어.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국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 부상당한 선수들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들을 계속 고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사실은 NBA에서도 혹사가 논란이 되는 감독들도 있고 뭐 국내 농구에서도 혹사 논란은 늘 있죠. 탐티보드 아저씨. 예, 탐티보드나 뭐 이제 마이크 덴토니 감독 이런 네네. 뭐 7인 로테이션 돌리기도 그렇죠. 하고 덴토니 그러는데 감독도, 예. 그렇지만 저는 6인 로테이션은 아무리 단기전인 점, 그 한 경기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도 6인 로테이션을 본 적이 없고요. 예, 그렇게 선수를 활용하고 다음날도 사실 중요한 경기였죠. 중국전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백투백으로 다음날에 경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선수를 돌리는 것은 정말 앞으로도 보기 힘든, 농구 역사에 보기 힘든 정말 유례없는 일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괜히 문규볼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문규 감독만 할 수 있는 어떤 선수 기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은 이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국전이 너무 중요했다. 압니다. 예. 하지만 다음날 경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경기 내용을 보면은 따라잡힐 때 보면은 선수들이 너무 지쳐서 수비가 안 돼요. 수비가 안 돼요. 예, 맞아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팀 감독들이 바보라서 주전들을 계속 기용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선수들이 그 핵심 선수들 체력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벤치 선수들이 뛰는 것만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판에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체력 안배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선수를 기용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감독이 경기에서 가져가는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해야 체력 세이브도 하면서 40분 막판에 4쿼터 막판까지 40분 동안 어느 정도 선수들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런 플랜도 없고 그냥 무조건 주전 선수들이 아니면 우리 안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선수들 결국 발 못 떨어지고 결국에는 뭐 정신력만 강조하고 이건 너무 구시대적이고 구시대에도 이런 농구는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스페인전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영국전 그다음에 중국전이 있었어요. 근데 스페인전에 사실은 만약에 영국전에 올인을 그렇게 할 거면 스페인전에는 식스맨들 위주로 뛰고 몰빵을 하려면 그 주전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분, 20분 안으로 철저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 박혜진 선수라든가 김단비 선수라든가 그쵸. 20분 이상을 뛰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전에서 40분을 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 비판이 일자 중국전에서는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패를 당해요. 예.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 그 비상식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 부분은 잘됐지만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비평을 하거나 논평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처음부터 야 이거 이런 농구가 있었나? 예. 예. 저희도 비판도 뭔가 토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거가 그러니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부분은 합리적이어야 사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요런 부분들 때문에 요런 비합리적인 부분이 나왔을 수밖에 없다라고 뭐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 논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사실 만들기 되게 힘든 선수 기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선수 기용을 통해서 경기력도 막판에는 굉장히 떨어졌었고 그리고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였었고 그리고 다음날 중국전도 패하고 선수들은 불만 쌓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문 감독은 뭐 인터뷰에서 말했지만은 정신력을 언급하고 이거는 정말 예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 감독님이 사실 이번만 그랬냐? 사실 지난 아시안 게임 때 결승 때도 그랬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좀 계속 되는 부분인데 음. 그래서 지난 아시안 게임 결승 때 사실 그때 유지학 감독하고 김은혜 위원이 그때 해설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지학 감독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지수 선수를 한 중간중간 물론 이해는 되지만 1, 2분 정도 쉬어주고 다시 뛰면 좀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한 적은 있거든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를 쉬게 한다는 것은 유작 감독이 방금 말한 코멘트처럼 그 뛰는 시간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1, 2분에 잠깐 그 선수의 공백을 좀 감내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감내를 도와주는 선수들이 식스맨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감내할 수 있는 식스맨들이 잘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거. 그게 감독의 플랜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DB의 이상봉 감독은 로테이션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4쿼터에 승부처에서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는 굉장히 너무 굉장히 활발한 거고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주전도가 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전들이 좀 기량이 높고 벤치하고 좀 실력 차이가 있을 때 그렇지만 그런 선수들조차도 5분 정도는 쉬어주는 게 맞거든요. 효율성을 위해서.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정신력을 언급한다? 야 이거는 정말 어디서 나온 농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주전 5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선수를 계속 뛰게 하면 수비 조직력은 굉장히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3위 지역 방어를 섰는데 3위 지역 방어가 굉장히 헐거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 유기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 뭐 이렇게 볼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간다든가. 그래서 근데 여기 중앙에 미들에 한번 잡고 반대로 돌리면 여기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3위 지역 방어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수비 조직력도 좀 좋지가 않았고 사실 공격 패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강희슬, 김단미 선수의 석점이 워낙 좋았던 그렇죠. 그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완전히 필이 받은 상태였어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감독이 사실 할 게 없어. 그죠? 그쵸. 그런 부분에서. 그런 리드를 갖다 지켰으면 그럼 거기서 감독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플랜 B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선수를 언제쯤에 교체를 하고 어떤 선수를 갖다 넣어서 버틸 것인가. 그리고 이 선수를 갖다 계속 뛰게 만들면 언제쯤 체력 분배를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할 것인가. 또는 마지막에 문제가 됐던 게 영국이 이제 4쿼터에 맹추격을 할 때 반응이 없어요. 벤치가. 기본적으로. 그냥 넣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뛰냐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겁니까?
김한별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고 왜 이렇게 제대로 뛰지 않느냐. 정신력 문제 언급하면서 또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근데 중국전을 보면 예. 또 뭐 뛰지 않았던 강하정 선수라든가 김민정 선수라든가 또 써요. 심성영 선수라든가 컨디션이 나름 괜찮았었어요. 네, 막상 보니까 또. 네네. 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그런 플랜 B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마련하지 않고 5명 그냥 쓴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사실 저는 그거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예 진짜 영국전을 6명으로 진짜 쓰려고 생각을 했었던 걸까? 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약간 좀 솔직히 말해서 소름이 돋아서 근데 그분이 기본적으로 선수 선발을 할 때 보면 그 국가대표 강화위원회 뭐 유성호 감독도 있고 여러 이제 그 농구를 좀 잘 아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고언이나 얘기를 받아들이는데 되게 인색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센터가 없다 그랬을 때 김현희 선수라든가 몇몇 그렇죠. 선수들이 있는데 뭐 그런 선수를 발탁하지 않고 센터는 박지수 하나면 된다. 그런데 중국전에 지고 난 다음에 박지수 센터 하나로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안혜지 선수를 갖다가 선발 발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혜지 선수가 석점슛 성공률이 제가 알기로는 35%가 넘고 어시스트도 지금 7.4개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잘하죠. 예, 네. 잘하는데 그 선수는 발탁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선수를 다 뽑은 거죠. 다 뽑았는데 그 선수들도 부상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6인 로테이션을 갖다 돌린 거예요. 6인 로테이션의 말도 안 돼. 6명이 돌린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자신의 농구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농구 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그런 건데 뭔가 열려 있고 그래서 발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 농구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선수 기용은 코칭 스태프와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침범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쓰느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다 감독이 이제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선수 선발 예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괜히 전력강화위원 이런 것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 물론 감독의 생각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또 감독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또 이제 다른 관계자들이 조언을 해주고 예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과정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뭐 이번 대회를 치르는 것도 이제 안 좋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봤을 때 그 전에 이제 뭐 대표팀 관련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선수 선발 방식 일방적으로 예. 통보를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도 사실은 그 WKBL 구단들이 또 협조를 많이 해줘서 선수들 되게 많이 데려와서 9월에 또 예선 또 치렀었고 그때도 사실은 계속 선수들이 다쳐서 구단들이 되게 의아해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연, 박하나 이런 예. 선수들이 다 다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예. 다쳐서 구단들은 왜 대표팀만 들어가면은 진천 선수만 가면 선수들이 다쳐서 나오느냐 이런 그러니까 이게 훈련 방식에 문제가 있는 이런 의문들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얘기가 떠돌았었고 사실 이번에도 나가기 전에 또 다쳤었잖아요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번에 그 영국전에서 선수 로테이션을 돌리는 걸 보고 그리고 이문 감독의 코멘트를 보니까 이게 선수촌에서 선수를 다치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맥락이 좀 잡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예전에 왜 음. 허재 감독이 지금 뭐 예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허재 감독님이 이제 두 아들을 모두 국가대표 발탁을 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 이란하고 중국 같은 어떤 포워드 라인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장신 포워드가 필요한데 가드를 많이 쓰면서 두 아들이 다 가드니까 많이 쓰면서 기본적으로 밖에서 많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명만 데리고 가고 포워드를 하나 써라. 근데 예. 끝까지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고 가드 2명을 데리고 갔고 결국은 이란전에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쵸. 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 포워드의 어떤 약화 때문에 완패를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 이명국 감독도 그렇고 뭐 지금 허재 감독은 나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농구를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자신의 농구를 디테일하게 하는 농구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 상대의 어떤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서 자신의 농구를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소통 능력과 발전. 그럼 도대체 예. 뭘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남은 것은 고집뿐이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약체를 상대로 석점을 많이 던져서 이겨요. 예. 그래서 무슨 코든 스테이트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는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코든 스테이트라는 얘기가 좀 싫어요. 왜 싫으냐면 그
그렇게 이길 때도 보면 수비 조직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 이길 수 있는 농구였던 토대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수들이 그나마 선전해가지고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그거를 어떤 코든 스테이트라 그러면 감독이 어떤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틀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코든 스테이트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감독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경기는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 전력이 있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세계 랭킹 1위를 이기라는 건 아니잖아요. 스페인이 그쵸. 이기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팀하고 경기를 갖다 했을 때 이 선수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역량, 그리고 이 선수들이 부진에 빠졌을 때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세워놓고 게임에 임하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 선수가 안 됐을 때는 빼가지고 다른 플랜 B, 플랜 C를 구동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그럼 환경만 만들어주면서 무슨 선수들의 정신력 이런 걸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한국 농구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플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허재 감독이 대표팀에 있을 때 네. 가장 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이제 콜든 스테이트가 그런 농구가 라거나 선수가 기화를 하고 대표팀에 합류하자마자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전에 콜든 스테이트가 정말 허재 감독과 그 이제 그 코칭 스태프가 의도한 굉장히 디테일한 준비였고 컨셉트였다면 농구 컨셉트였다면 라거나가 왔을 때 어느 정도는 그 컨셉트를 유지하면서 라거나의 강점도 살리는 방향으로 아마 팀이 운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라거나가 합류하자마자 그냥 라거나 1대1 농구로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시대 떨어지는 그런 농구로 전락을 해버리고 경기력도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했는데 3점 잘 터져서 콜든 스테이트 됐다가 라거나 오니까 그냥 또 라거나에 의존하는 농구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플랜이 없었다는 거죠. 디테일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영국전에서 정말 다행했던 건 그 김단비, 강희슬 이 두 선수가 터지고 박지수 선수가 골 밑에서 장악력을 극대화해줬기 때문에 영국을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독의 플랜 B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었어요. 이건 무조건 선수들이 잘한 거예요. 슈터들이 그렇게 터지면 보통 10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네. 농구예요, 요즘 네, 농구는. 근데 진짜. 그 두 선수가 안 터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중국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잘했던 게 뭐냐면 스위치를 짧게 하면서 굉장히 그 슈터들에 대한 어떤 그 보강, 그 수비에 대한 보강을 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강하정 선수가 몇 방 터뜨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중국도 공격을 어떻게 했냐면 스피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랜지션을 빠르게 하면서 한국의 그런 체력적인 문제를 갖다가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40점이 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플랜 B가 어떤 거냐, 뭐 심상현 선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수비 매치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격에서 박지수 선수와 소속팀에서 2대1을 많이 했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라는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이 약점을 공략해올 것인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럼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경기에서는 이 선수들을 어느 정도 시간을 체력적으로 분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플랜입니다. 계속 저희가 뭐 플랜이란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왜 자꾸 하게 되느냐. 결여됐으니까 자꾸 언급을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플랜을 좀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농구 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 지긋지긋한 한국 농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면 된다는 지금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지금 이제 어떤 뭐랄까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뭔가를 매니징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될 것은 하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면 그렇죠.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 UCLA의 전설적인 농구 감독인 존 우든 감독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엄청난 명장이신데 그분은 항상 그 훈련이 끝난 뒤에 다음날 훈련 스케줄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반이나 그러면 분 단위로 그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그걸 코칭 스태프하고 같이 일일이 점검을 한 뒤에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훈련하는 동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뿐만 아니고 그럼 실전에서는 얼마나 많은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에 확실한 플랜이 세워지고 디테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다른 곳으로 전파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한국 농구에도 빨리 생겨서 다른 남자 대표팀, 여자 농구 대표팀, 뭐 그냥 전체적인 한국 농구에 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방송이 우리가 너무 진지했어.
좀 너무 많이 뭐 톤이 세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들지만은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아야 돼요. 아니, 지금 여론은 더 셉니다. 아니 난 좀 드립을 날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 예, 아,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화가 가라앉으면 저도 드립을 던질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지금 우락부락 치밀었습니다. 예. 제 편집에 하는 거 있었죠 그때. 예, 그렇죠. 이런 게 아마 쓸데없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뭘 또 부탁을 하고 그래요? 아예 또 저희 살려주시는 분들이고 더듬는 거 다 끊어. 아니 우리가 일일농구 TV 예? 고품격으로 만들려고 준비 이렇게 많이 해서 예. 많이 하겠다는데 그럼 제작진이 알아서 해야지. 제작진이 뭐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문규 감독이 또 약간 그런 느낌인데. 방금 그렇게 뭐라고 하셔놓고 이게 한국농구입니까? 하면 되지. 예,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저희 방송도 분 단위로 끊어서 예. 철저한 준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과 소통과 협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심합시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 네. 시그니처 네. 할 텐데 예. 저희 그동안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아, 그럼요. 네, 좋아요, 예. 알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이야. 하나씩만 합시다. 예. 예. 구독만 하셔도 저희는 감지덕지입니다. 아,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일일농구 구독 제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